닫힌 교문을 열고 희망찬 돌봄 교실로 두 번째 찾아뵙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처장 민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오늘 1차 돌봄 파업 승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 7명의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께서 삭발을 하셨습니다. 이 절박한 마음 전해졌습니다. 국회와 민주당은 외면했지만 언론과 학부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조합원들이 이 진심 절박함으로 1차 파업에 나섰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떨어지는 그 무거운 발걸음, 마음만은 함께 하기 위해서 직접 파업대회 무대를 초등 돌봄 교실로 꾸몄습니다. 마음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마음으로 전국 파업 투쟁 대회를 교육부 앞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치러냈습니다. 비가 왔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고 30만의 우리 학생들을 지키자, 초등 돌봄 교실을 지키자, 시간제를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 돌봄 교실을 만들어내자 결의를 다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파업이나 할 수 있겠어? 이런 것이 바로 교육부와 교육청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교육당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도 속보로 돌봄 전담사 5,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라는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푸대접 받던 돌봄 노동의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겨레 사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는데요. 저희들의 주장 거의 공감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을 거의 공감하면서 실었는데요. 상시 전일제가 바로 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다. 나머지 문제는 중장기적인 문제고 일단 단계적으로 첫 단추로 상시 전일제 먼저 풀자. 이것이 한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고 돌봄 노동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 재평가하고 이 문제 풀어야 된다라고 한겨레 사설에 실렸습니다. 많은 언론사의 사설, KBS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미디어스라고 하는 미디어 비평 매체에서는 학생들을 볼모로 파업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사라졌다. 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파업대회 사진을 실으면서 파업만 하면 나오는 볼모론이 이번 언론 보도에서 경제지 몇 개 빼고는 사라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규직 노조인 교사노조에서 학생들을 볼모로 파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을 매체 비평으로 실었습니다. 게다가 이 돌봄 파업의 1차 파업의 기세를 몰아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 특히 돌봄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민주당과 정부가 외면했던 학교 비정규직 법제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에 회부했습니다. 직접 10만의 염원들을 우리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에 회부됐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런 승리의 기세를 모아서 당연히 협의체에서 교육감협의회가 성실하게 뭔가 안을 내겠지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자료에서 돌봄협의체 논의하자 했던 11월 5일 파업 전날 보도자료를 발표했던 교육감협의회가 이렇게 언제 돌봄협의체를 시작을 할지도 모르는 교육부 공문이 왔고요. 안건 첫 번째는 초등 돌봄 교실의 질적 개선과 교원 업무 경감의 방향에서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였고요. 안건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지자체의 협력 모델, 바로 교육부가 3만 명의 학생들을 학교 공간에 지자체로 수용하는 이 안건.
세 번째는 온종일 돌봄 체계의 중장기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안건으로 협의회를 열자, 초동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열자라고 하는 공문이 왔는데 언제 열릴지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1차 회의가 11월 24일 교육부에서 3주 만에 열렸습니다. 언론도 기대를 했고 우리 조합원들도 기대를 하셨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우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예산 권한을 쥔 교육감 협의회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교육감 협의회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감들의 협의기구라 조율하기가 어렵다. 기다려달라. 정말로 많은 언론도 의아했고 조합원들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가자들, 학부모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저희 노동조합에서 차기 회의 전에 실무 협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문제 해결을 하려면 더 어떻게든 만나 밤샘 토론을 하든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감 협의의 답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아니 그렇다면 교육감들이 직접 나오셨어야죠. 교육감협의 회장인 최견준 교육감이 직접 나오셨어야죠. 3주나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달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2차 파업은 더 많이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차 파업 때 2차 파업을 결의를 했습니다. 교육감협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도 언론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돌봄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 학교 밖으로 나가라는 거 너무 비인간지고 잔인한 일이다. 돌봄 전담사들 해고의 위기에 몰리는 일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돌봄 전담사들을 학교 교육의 주체로 동료로 전문가로 인정을 할 때가 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1,005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은 일면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이관을 반대한다. 학부모들은 학부모 네트워크의 조사를 일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면까지 빌려서 거의 특집 기사처럼 실었고요. 그래서 언론 기사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학부모 단체들이 정말 많은 단체들이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돌봄 처우 개선을 촉구했더라고요. 정치하는 엄마들, 익산공공보육연대, 부산학부모연대, 학부모 네트워크, 평등학부모회, 그리고 참교육 학부모회까지 정말로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언론에 발표한 거의 한 목소리로 지자체 이관을 반대한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시간 확대 전일제로 해서 처우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근데 교육감 협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을 끌까요? 첫 번째는 파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죠. 답은 2차, 3차 파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파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논의했던 겁니다. 한 번의 파업으로는 안 된다. 이미 우리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17개 시도교육감, 독자적인 권한을 가졌다면서요. 근데 왜 협의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궤변입니다. 답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감 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2차 파업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조하거나 안 될 거야.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돌봄 전담사가 파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1차 파업 대회 때 결의를 했습니다. 역시 협상의 힘은 파업의 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진리와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교육감 협의회가
시간 질질 끄는 것으로 소문이 났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2차 돌봄 파업을 학교 비정규직 연대의 차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파업에 참여하고 더 촘촘하게 교육감들이 책임지게 합시다. 파업 지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2차 돌봄 파업에 돌입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본조에서 안내하는 지침에 따라서 매일 실천하면서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한다. 세 번째,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추호의 흔들림 없이 학교 비정규직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3차 파업을 준비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당노동 행위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학비노조 중앙에 4명의 노무사로 구성된 부당노동행위센터에 지부를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봄 파업을 통해서 시간제 폐지와 8시간 전일제 쟁취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 파업 2차 파업을 통해서 학교 돌봄 민영화, 지자체 간 반대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닫힌 교문을 열고 승리의 길로 돌봄 파업을 통해서 이제는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정말로 많은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차별을 겪었습니다. 특히 최전선에 섰던 돌봄 조합원들 너무나도 상처 그리고 차별 많으셨죠. 이제 2차 파업을 힘있게 함께 참여를 해서 더 크고 강하게 조직을 해서 우리 30만 학생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을 질적 개선을 하는 시간제가 없는 8시간 전일제 돌봄 교실로 질적 개선을 하는 돌봄 교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2차 파업 힘있게 조직합시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돌봄 노동자들과 함께 2차 파업 산청 간부들이 함께 엄호하겠습니다. 함께 파업을 조직하겠습니다. 2차 돌봄 파업 투쟁 승리하고 초등 돌봄 교실, 희망찬 초등 돌봄 교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